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이번에는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관계에 대한 치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문요한이라고 하는 분, 정신과 의사가 쓴 책으로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쓴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으로서 이 1강의 내용에 있는 이 프롤로그, 이제 시작, 아이의 관계에서 어른의 관계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제라리 맨스 호킨스라는 시인의 이야기, 나의 경계선은 나만의 내밀한 정체성을 보호하고 나의 선택 권리를 지켜준다. 나의 경계선이 중요하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지켜준다. 이런 시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결국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 근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많은 관계가 안 좋은 부부나 커플이 결국은 관계를 위해서 애쓰지만 그들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공부나 연주하고는 다르다. 그 악기 연주나 이런 것들 연습을 자꾸 하고 공부도 많이 하면 좋아지는데 인간관계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2인3각 경기처럼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은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화가 나고 그럼 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럼 파트너를 바꾸면 잘 되냐? 또 파트너를 바꾼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어릴 때부터 본인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찾은 해법은 상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자.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니까 상처를 받고 또 너무 멀어지면 또 외롭고 그러니까 적절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 나름대로 터득한 그런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제 그 본인의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칼릴 지브란의 이야기처럼 함께 있되 거리를 둬라. 그래서 내가 상대방하고 거리를 둬야 바람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거리는 둬야 된다.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근데 그냥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하늘 바람이라는 거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 바람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기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압력 그 바람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을 속박으로 만들지 않고 두 영혼 사이에서 이렇게 출렁이는 바다가 있는 정말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 답을 본인은 이것이 아마 답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사실은 회피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계를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피 도망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걸 본인이 깨닫고 이런 관계에 대한 책을 아마 쓰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릴 지브란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내용을 쓰는 것들을 이제 본인이 어릴 때 아마 읽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감명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랑하지만 사랑을 속박으로 만들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지혜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지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마 칼릴 지브란도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아마 이렇게 The Heavens Dance Between You 이렇게 The Winds of the Heavens 그러니까 어떤 하늘이라는 게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세계 이런 개념의 하늘바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이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심리학의 그 나름대로 그 발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분이 알프레드 아들러고 이분은 이제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고민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은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다, 어려움이다. 이제 이걸 저자는 이야기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를 약간 소개하면서 결국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정 내에서 혹은 이제 공동체, 학교라든지 직장, 교회에서 자기 가치와 위치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고통은 내 혼자 있을 때는 고통스럽지가 않거든요. 단지 내가 누구와 같이 연결될 때, 누구와 뭔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어려움이 드러난다.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는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 결국은 인간의 모든 고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저 사람은 나를 늘 무시하는 것 같다. 나는 저 사람하고 항상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좀 거절당하고 나는 뭔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떤 사실에 기반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그냥 신념, 생각이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것 같아. 이건 팩트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열등감이라는 거죠. 이 열등감은 내 혼자 있으면 뭐 누구하고 비교할 게 없으니까 열등감이 안 생기는데, 결국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외모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뭔가 재산도 없는 것 같고, 사회적 위치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관계에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내가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 관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 아들러가 이런 관계에서 치료 목표는 감정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감각, social interest, 공동체적으로 느끼는 그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떨어져서 나 혼자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고, 관계 안에서 잘 기여하고 연결되는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은 다 잘 될 것 같죠, 사실은.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이론을 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고통을 받기는 매일반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많은 사람들이 내놓지만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은 비슷한데 그 방법에서 다 조금씩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본질을 다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 주장을 보면서 그것이 왜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지를 안다면, 저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힐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책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이 즐거움을 쫓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서로가 나도 행복을 바라고 상대도 행복을 바라면 둘이 있으면 더 행복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서로 고통만 주고 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를 이제 저자는 이런 관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직장 상사한테 막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 상사를 만났을 때, 또 막 학생하고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교사, 선생님의 이야기,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이미 은퇴하고 이제 노후 자금이 얼마 없는데 자식은 막 카드 빚을 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내 노후 자금까지 다 틀어가면서 막 카드 빚을 막 해결해 주고 있는 부모, 또 이성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 여성, 뭐 부부관계, 뭐 배우자의 외도, 또 대학생 딸이 막 어디서 부탁을 당하고 왔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엄마, 또 뭐 이렇게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다가 뭐 직장 상사한테 화를 못 참는 직장 상사를 만나거나, 혹은 또 연인 관계에서도 막 일방적으로 계속 폭력을 당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또 막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또 이 애인하고 이 연인 관계를 갖지만 사실은 계속 이렇게 부적절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들, 우리가 뭐 눈뜨고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만 그것도 직장 생활을 또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멀쩡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잘하고 직장에서 때로는 인정도 받고 있지만,
직장 생활이 본인은 뭐 생활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지만 돌아와서 혼자 있게 되면 결국은 고통을 받고 있고 정상적인 관계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꼭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저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노면 기억한다라는 책을 통해서 배웠던 거는 모든 사람이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트라우마의 증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도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왜 잘 안 되냐 하는 것은 이제 저자는 관계의 틀이다. 이제 빵틀처럼 우리가 이제 그 관계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어린아이 때, 이 어린아이 때 건강한 엄마, 아버지,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어릴 때 이런 정상적인 관계 틀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도 여전히 아이 어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당연히 아이와 어른의 관계가 있지만 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이제 내가 주위 사람들하고는 어른과 어른의 관계를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는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도 해주고 너는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못해도 이해를 해주는데 성인이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의 건강한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상대방한테 그 의존적이고 상대방이 뭐 해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100%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주체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관계의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저자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저자는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바운더리라는 개념은 참 들을 만하다. 한 번쯤은 우리가 이해하고 내 주위 사람들하고 내가 이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바운더리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고르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라는 것을 저자는 인간관계에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게 하는 자아의 경계다. 이 자아의 경계가 있고 그래서 이 경계가 다른 사람이 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고 나도 다른 사람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의 그 바운더리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상대한테 내 바운더리도 존중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래서 이 바운더리의 핵심 기능은 보호하는 것과 교류다. 나를 보호하고 또 건강한 이 관계를 갖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교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이상에 있는 사람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혼돈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 보호를 한다. 그래서 이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은 뭐 굳이 뭐 관계를 자기가 이 저자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거리를 막 두고 상처 안 받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뭐 속일 필요도 없고 그냥 건강하게 내가 친밀해지고 배려해주고 뭐 나쁜 것은 내가 흘려버리고 이제 하면서 내가 나를 잘 보호하고 상대방과의 교류 기능이 잘 작동하는 이게 이제 건강한 바운더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심리학이라는 것은 너 힘들었지, 너 너무 힘들었을 거야, 너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재구성해서 내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상대방하고 친해지고 막 이렇게 상대방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막 이렇게 갈등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이 건강한 바운더리를 형성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을 풀어갈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제 이 책을 썼다. 이것을 이제 프롤로그 서문에서 이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바운더리라는 이제 외국어인데 이 영어를 우리말로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경계라든지 영역이라는 말은 있지만 적절한 것을 본인은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프롤로그 말고 다음 방송분부터는 이제 일부 문제 제기를 하는 도입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2부는 이런 바운더리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3부는 건강한 바운더리를 갖기 위한 5가지 요소, 그리고 4부는 이것을 재구조하고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면서 이제 건강한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이 서문을 제외하고는 이제 4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의 뭐 이렇게 또 이 내용을 좀 더 각 이 안에 이 챕터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 저자가 보는 관점도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한계들을 제가 보면서 뭐 이 책을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이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여기서 과거의 어떤 우리가 경험들을 어떻게 접목하면서 나의 관계를, 나의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나 스스로가 회복이 될 뿐더러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마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기억한다를 마치고 오랫동안 이 유튜브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런 좋은 책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이 방송을 좀 기대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말 우리가 몸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돌봐야 되고, 이 동물은 막 고통이 있으면 도망을 가지만 우리는 인간은 고통을 끌어안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한다. 이 고통을 안는 만큼 내가 성숙해지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도다. 이게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읽는 시간,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 서문을 했다면, 이제 다음에는 이 문제는 바운더리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착해서 힘든 게 아니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